서기 79년 8월 24일 로마 제국의 작은 도시 폼페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죠. 화산재와 독가스에 갇힌 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도시는 다시 한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너지는 벽, 침식되는 유적, 그리고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베수비오 화산까지.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폼페이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 전에 이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이죠. 폼페이에는 대체 어떠한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아래 자리 잡은 번화한 로마 도시였는데 1만 2천 명의 주민이 살았고 주변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 도시를 드나들었습니다. 시장에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고 선술집에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었으며 검투사들은 경기를 준비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저택에서 호화로운 연회를 즐겼죠. 그날도 평범한 로마의 하루였습니다. 빵집에서는 아침부터 빵을 굽기 시작했고 노예들은 주인의 심부름을 하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상인들은 손님을 부르며 목청을 높였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이 폼페이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서기 79년 8월 24일 정오쯤 베수비오 화산에서 첫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화산 기둥이 하늘 높이 32km까지 치솟았는데 멀리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소나무 모양의 거대한 구름이라고 표현했죠. 처음에 폼페이 사람들은 그저 천둥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하늘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검은 구름이 산 위로 솟구쳤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그것을 구경했습니다. 아무도 그게 죽음의 전조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 화산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눈송이처럼 말이죠.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손으로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산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 안에 섞인 경석 조각들이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 안으로 대피했고 어떤 이들은 귀중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거리에는 이미 30cm가 넘는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렸죠. 어떤 이들은 집안에 틀어박혔고 어떤 이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이미 재로 뒤덮여서 걷기조차 힘들었죠. 경석이 계속 떨어졌고 사람들은 베개나 나무 판자로 머리를 보호하며 도망쳤습니다. 어떤 가족은 배를 타고 바다로 탈출하려 했지만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밤 10시쯤 지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혔습니다. 문이 화산재에 막혀서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거나 지하실로 내려가며 살 길을 찾았지만 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1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쇄류였죠. 섭씨 300도의 뜨거운 가스 구름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단 0.001초 만에 죽음이 찾아왔죠.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웠고 근육을 녹였습니다. 6차례에 걸쳐 화쇄류가 폼페이를 덮쳤고 그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단 18시간 만에 폼페이는 수백만 톤의 화산재 아래 완전히 묻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신은 재 속에 빠르게 묻혔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분해되면서 그 자리에 빈 공간만 남겼습니다. 내부 장기가 사라지고 살이 썩어 없어져도 그 빈 공간은 유지됐는데 뼈는 분해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렇게 폼페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700년 동안 아무도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1748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화려한 벽화 조각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처음에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삽으로 흙을 더 파내자 화려한 색깔이 드러났죠. 빨강, 파랑, 금색이 섞인 프레스코화였습니다. 그는 즉시 지역 귀족에게 알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건물의 일부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집, 거리, 광장, 그리고 마침내 도시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00년 전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초기 발굴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약탈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나폴리 왕은 군인들을 보내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모조리 가져가게 했죠. 조각상, 보석, 프레스코화, 맥락은 무시됐고 오직 보물만 중요했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파괴됐고 어디서 발견됐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63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가 폼페이의 책임자가 됐거든요. 그는 흙 속에서 이상한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죠.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있던 자리다라고 말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석고를 부었고 4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흙을 걷어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이 마치 어제 죽은 것처럼 생생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드러난 건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오른손은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오렐리는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 숨을 볼 수 있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의 고통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이후로 수백 개의 석고 캐스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았죠. 한 가족이 서로를 껴안고 죽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죽었죠. 한 집에서는 개가 발견됐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목줄이 채워져 있었죠. 주인은 개를 묶어두고 도망쳤던 겁니다. 개는 목줄을 풀려고 발버둥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줄은 너무 짧았고 개는 그 자리에서 질식했죠. 석고 캐스팅을 보면 개의 비틀린 몸과 뒤로 젖혀진 머리가 그 순간의 고통을 말해줍니다. 한 여성의 캐스팅은 특히 가슴 아픕니다. 그녀는 임신 8개월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배를 감싸 안고 웅크린 자세로 죽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뱃속 아기를 보호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둘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로를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의 캐스팅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녀라고 생각했지만 DNA 분석 결과 둘 다 남성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제였거나 친구였을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 서로를 위로했던 거죠. 이상한 것은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 보석을 챙기다가 죽었고 어떤 상인은 배에 보물을 싣다가 죽었습니다. 검투사 병영에서는 18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쇠사슬에 묶인 채였죠. 그들은 노예 검투사였던 겁니다. 자유인 검투사들은 도망쳤지만 노예들은 묶인 채 버려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발목에 철제 족쇄를 차고 있었는데 그는 탈출하려고 족쇄를 부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놀라운 것은 폼페이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타임캡슐이었거든요. 다른 고대 도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로마는 2000년 동안 계속 사람이 살면서 변형됐고 아테네는 여러 문명이 덮어씌웠죠. 하지만 폼페이는 달랐습니다. 하루 만에 멈춰버렸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고대 로마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삶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빵집 오븐에는 탄화된 빵 81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죠. 빵에는 8조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칼로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빵 윗면에 찍힌 도장이었습니다. 셀수스의 빵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는 2000년 전 빵집 주인의 이름까지 알게 된 겁니다. 그 빵은 화산이 폭발하기 몇 시간 전에 구워진 것이었고 주인은 아마 다음날 아침 손님들에게 팔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 다음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술집 벽에는 여기 술이 맛있다는 낙서가 있었고 화장실 벽에는 외설적인 농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거 포스터도 있었죠. 가이우스를 시의원으로 뽑으세요.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선거는 영원히 열리지 못했습니다. 폼페이의 벽에는 수천 개의 낙서가 있었습니다. 4월 19일
내 친구가 빵을 훔쳤다. 루시우스는 거짓말쟁이다. 그를 믿지 마라. 나는 여기서 렐리아와 사랑을 나눴다. 심지어 이런 낙서도 있었습니다. 이 벽에 낙서하는 놈은 저주받을 것이다. 낙서를 금지하는 낙서였던 거죠. 어떤 집에서는 테이블 위에 저녁 식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접시, 포크, 나이프, 그리고 탄화된 음식까지. 그들은 식사 중이었던 겁니다. 다른 집에서는 주사위와 동전이 발견됐는데 누군가 도박을 하다가 급히 도망쳤던 것 같았죠. 한 상점에서는 진열대의 항아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마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유한 집의 화장실에서 동물뼈가 발견됐는데 분석 결과 명금, 성게, 조개류, 그리고 생후 3개월 미만의 어린 돼지 고기였습니다. 어린 돼지는 당시 최고급 식재료였죠. 이 집 주인은 화산이 폭발하기 며칠 전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던 겁니다.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 모두 죽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해군 제독이었던 플리니우스의 조카는 편지에 이렇게 썼죠.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낮인데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들은 신들에게 기도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제독은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나중에 해변에서 발견됐죠. 그는 영웅이 되려 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폼페이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검투사들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죠. 다행히 관광객은 없었지만 2000년을 버텨온 건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2014년 3월에는 폼페이의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이었죠. 유네스코는 폼페이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릴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또 다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된 프레스코화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매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데 사람들이 벽에 기대고 벽을 긁고 돌조각을 떼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상이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1만 명이 폼페이를 찾습니다. 그들이 걸을 때마다 고대 도로에 돌이 조금씩 탁 닳아 없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기념품으로 돌조각을 주워갑니다. CCTV에 잡힌 한 관광객은 프레스코와 조각을 떼어내다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했다고 태연하게 말했죠. 더 큰 문제는 수백 년 동안 바람과 비에 노출되면서 건물들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한 번의 큰 산사태만으로도 폼페이의 섬세한 건물들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 주변의 미발굴 지역에 거대한 흙더미가 쌓여 있는데 비가 오면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벽들은 원래 이렇게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건설되고 지진을 경험하고 화산 폭발을 겪었으며 지난 200년 동안 노출되고 방치되었고 관광객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땅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선 센서가 건물의 움직임을 24시간 추적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경고를 보내죠. 그들은 폼페이 전체를 3D로 스캔해서 디지털 복제본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분출로 폼페이가 사라진다면 최소한 디지털 세계에서는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말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여전히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1944년 3월 베수비오가 마지막으로 폭발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에 주둔하던 미군 병사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죠. 한 병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산 전체가 불을 뿜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용암이 마을을 삼켰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 분출로 26명이 죽었고 여러 마을이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로 80년째 잠잠합니다. 문제는 베수비오 화산의 평균 분출 주기가 30년에서 40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주기의 2배가 지났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초만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관측소의 데이터를 보면 베수비오는 잠들어 있지만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10km 지점에는 여전히 마그마가 끓고 있고 가끔씩 미세한 지진이 감지됩니다. 화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큰 규모냐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베수비오 화산 주변에 3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9년 당시 폼페이 인구가 1만 2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0배나 많은 숫자죠. 이탈리아 정부는 비상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 징조가 보이면 60만 명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대피해서 3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수비오는 며칠 전 징조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9년 당시에도 전날까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나폴리의 베수비오 관측소에서는 화산을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진계가 땅의 미세한 떨림을 기록하고 센서가 땅에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측정하죠. 화산 분출 전에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땅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관측소 직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분 단위로 화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죠. 하지만 그들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언제 터질지, 얼마나 큰 규모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경고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설마 정말 터지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79년과 같은 규모로 폭발한다면 나폴리 전체가 위험합니다. 화쇄류는 시속 100km로 도시를 덮칠 것이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겁니다. 폼페이의 비극이 300배 규모로 재현되는 거죠. 2000년 전 폼페이 사람들은 베수비오가 화산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산이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산이라고 생각했죠. 산 경사면에는 포도밭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부자들이 산 근처에 별장을 지었고 폼페이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했죠. 아무도 그 산이 자신들을 죽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폴리 사람들도 베수비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산 경사면에는 여전히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관광객들은 베수비오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그 근처에서 축구를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고 말이죠. 폼페이에서 발견된 한 낙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도 사라질 것이다. 누군가 화산 폭발 전에 이것을 썼는지 아니면 훨씬 전에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폼페이를 잃는다면 우리는 과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잃는 겁니다. 다른 유적들은 우리에게 왕들과 전쟁과 신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폼페이는 다릅니다. 폼페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여주죠. 빵을 굽던 사람, 술을 마시던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 2000년 전 그들도 우리처럼 살았습니다.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내일을 계획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폼페이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벽에 금이 가고 바람이 불면 프레스코화가 벗겨지며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죠. 그리고 베수비오는 그 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처럼 말이죠. 과연 폼페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는 정말로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폼페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는 것이죠. 과거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도 폼페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처럼 말이죠.